치아키, 어? 치아키는 인기가 많지? 나는 의아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하고 다니는 것인지. 이상한 계기로 친구가 된 옆반의 최고 인싸 나나세 사나. 10대 독자 모델 활동도 했었던 만큼 세련된 스타일로 패션쇼나 런웨이에도 출연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 우리 학교 최상의 신분의 최고 인기녀다. 용모도 용모지만 그녀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바로 친숙한 성격이다. 그녀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같은 인싸들에게는 물론 오타쿠나 날라리 등 남녀노소 누구에게도 상냥하다. 그 반짝거리는 카드는 뭐야? 프리즈마틱 시크릿 레어? 뭔지 모르겠지만 멋진데? 사나의 다이렉트 공격으로 인해 내 생존 점수가 0이 됐어. 역시 사나야, 나 같으면 진작에 써낸 쳤다. 얘들아, 싸우지 마! 가위바위보로 승부를 내라고! 가위바위보! 내가 이겼으니까 이제 그만해! 내가 왜 가위바위보를 해야 되는데? 그치만 귀여워 젠장. 그래, 나도 널 사랑한다 임마. 아부부부부 웃으니까 정말 귀엽다. 아주머니, 짐 들어드릴게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 역까지 같이 가요. 누구게? 그렇다. 그녀는 이렇게 착하고 친숙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 정말 좋은 아이야. 보기와는 다르지만. 그런 말 하지 마. 어떻게 알았지? 웃기다. 원래 웃기게 생겼거든. 뭐? 귀엽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지. 뭐? 부끄러워하는 얼굴도 귀엽다. 젠장, 사람 두근거리게 하네. 거리낌 없이 놀리는 것도 잘하고 거의 치트키 수준이잖아. 이런 치트키녀한테 들은 말을 떠올렸다. 내가 인기가 많다고? 아니야, 전혀. 정말? 그래, 난 말이지. 너가 왜? 내 입으로 말하긴 뭐하지만 난 찐따거든. 정말 네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긴 하네. 이미 여러 번 들어봤거든. 나를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겉모습은 날라리지만 속은 유리 멘탈. 이름하여 아카바 치아키. 다른 사람들보다 아주 정말 조금 눈매가 사납다. 그리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 말수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오해도 많이 받았지만 고등학교 2학년이 되어서는 모두 풀렸다. 1학년이었을 때는 무서워. 폭주족? 날라리? 혹시 사이코패스인가? 그냥 소심한 것뿐이야. 이런 외모로 인해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게 너무 어려웠다. 분명 1학년 때와 비교했을 때 여자들이 말 거는 빈도는 늘어난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그녀는 내가 인기가 많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 같다. 홍당무, 으아! 얼굴 빨개진 것 봐. 금세 얼굴이 빨개지니까 홍당무. 누가 이런 별명을 붙인 것인지는 모른다. 그렇지만 잘 입혀도 될 정도로 참 잘 지은 별명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절대 인기가 많은 게 아니다. 그냥 괴롭힘 당하고 있는 것뿐이다. 순한 캐릭터가 떠받들여지는 것 같다. 주름이 많은 퍼그가 사랑받는 것처럼, 모 애니메이션의 멧돼지 머리에 근육질 캐릭터가 인기가 많은 것처럼 강한 인상과 달리 유리 멘탈을 가진 나도. 홍당무, 제발 그만해. 예! 지금 이렇다. 불행 중 다행이게도 백물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네가 지금 이 모습을 본다면 분명 이해해 줄 것이다. 도와줘 사나. 애들이 자꾸 괴롭혀. 왜 그래? 치아키는 거짓말쟁이야. 역시 인기 많잖아. 뭐? 대체 어딜 봐서? 미키와 마치한테 들러붙어 있잖아. 맞아. 인스타 맞지롱. 너희들 진짜. 이런 땐 남자답게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나는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소심한 남자 치아키. 네 말대로 요즘 정말 인기가 많아진 것 같아. 뭐? 맞아. 그러고 보니 요즘 미유랑도 어울려 다니고 말이야. 미유랑? 벌써 소문이 그렇게. 음... 우리들을 멀리서 보고 있는 저 소녀의 이름은 아야사키 미유. 사나가 옆반의 인기녀라고 한다면 미유는 우리 반의 인기녀다. 가지런히 정돈된 외모, 어른스러운 분위기, 어울려 다니지 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은 그녀의 모습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동경하게 만든다. 쿨한 성격에 고고한 꽃이라는 단어가 잘 어울리는 아이다. 겉보기에는 말이다.
치아키가 부러워. 나도 애들이랑 안고 볼 부비부비 하고 싶다. 사실 그녀는 외모만 쿨녀였다. 내가 양아치로 보이는 것처럼 그녀도 쿨녀로 보이는 것뿐. 실체는 사람들과 말 걸기를 어려워하는 성격이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다니는 것뿐이다. 나는 뭘 도우면 될까? 네 손을 더럽힐 수는 없지. 요리는 우리한테 맡겨줘. 맞아. 네가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볼게. 나도 같이 카레 만들고 싶은데. 학교 사람들은 쿨녀라고 생각하고 있기에 모두의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그녀는 계속 연기를 하고 있다. 마치 슬픈 삐에로와 같은 존재다. 치아키만 사이좋게 지내고 그치만 어울릴 자신이 없는 걸. 그녀와 나는 얼마 전에 어떤 일을 계기로 친구가 됐다. 치아키, 너 왜 미유랑 친한 거야? 말할 수 없다. 그녀가 실은 나와 같이 사람과 대화하는 걸 어려워하는 동지라는 사실을. 그건 말할 수 없어. 왜? 세상에는 지켜야 할 비밀이 있는 법이야. 지켜야 할 비밀? 설마 너희들 그렇고 그런 아니야. 건전하게 사귀고 있다고. 사귀고 있다고? 친구로서 말이야. 사귀는 사이 아니야? 아니라니까. 집요하게 물어보네. 그보다 너무 가깝잖아. 정말이야? 진짜라니까. 맹세할게. 하늘에 걸고? 그래, 다 걸 수 있어.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무슨 결혼하냐? 벌써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라고? 얘기가 딴 데로 샜잖아. 안 되겠다, 이 녀석.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어. 어쨌든 사람에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는 법이야. 그런 표정 지어도 안 돼. 머릿수가 늘어도 소용없어. 불게 해버리자. 좋았어, 불게 하자. 치아키 바보. 으악! 갑자기 여자들이 나에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일까? 하지만 오른팔에 뭔가가 왼팔에도 부드러운 게 앞에도 있어. 푹신하고 기분 좋은 감촉. 가슴속에 달콤하고 좋은 향기에 둘러싸여. 그래, 이건 벌이 아니라 포상이다. 빨리 불지 않으면 계속할 거야. 계속할 거야. 모쏠인 소심남에게는 자극이 너무 세다. 더는 버틸 수 없어. 미유, 보지만 말고 도와줘. 부럽다. 나도 치아키처럼 애들한테 들러보고 싶다. 틀렸어. 딴 생각하고 있잖아. 그 뒤 엄청나게 부비부비 당했다. 쓰레기 버리고 올게. 오케이, 다녀와. 쓰레기장에 가면서 생각했다. 진짜로 나는 인싸인 것인가 하고. 그치만 내가 아는 인싸란 수많은 여자애들이 한 명의 남자에게 둘러싸여 꽁냥대는 이미지다. 말 그대로 인생의 보너스 타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딱이다. 슈퍼마리오가 별을 먹고 무적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은하계로부터 온 울트라맨이 3분 동안 괴수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런 굉장한 시간이라는 느낌이다. 그러나 나는 홍랑무, 오늘 새로 산 건데 볼래? 대담한데? 그럼 내 것도 보여줄게. 뭐? 하나, 둘, 셋. 보여주지 마! 꽃무늬 핑크. 짠! 얼룩말 줄무늬. 어? 안타깝게도 손수건이었지롱. 어라? 혹시 이상한 생각한 건 아니지? 남자의 순종을 짓밟지 마! 아무리 생각해도 괴롭히는 것 같은데. 쟤들 남자친구도 있었지 않아? 봐봐, 사나가 또 남자애들한테 둘러싸여 있어. 어디? 아, 진짜네. 역시 사나는 인싸야. 그렇다. 내가 생각하는 인싸란 저런 이미지다. 선배님, 이번 주 토요일 저랑 데이트해요. 선아와 데이트하는 건 나야. 같이 영화 보러 갈래? 아니야, 같이 볼링 치러 갈 거거든. 특훈의 성과를 보여줄게. 데이트 안 해도 되니까 나랑 사귀자. 나도. 미안해. 이번 주 토요일은 중요한 약속이 있거든. 우와, 정말 미안해. 나중에 시간 되면 다 같이 놀러 가자. 좋아. 단순한 녀석들. 단순한 건지 사나가 착한 건지. 몰래 듣고 있었던 거야? 사나? 보고 싶어서 본 게 아니야. 쓰레기 버리러 갔다가 우연히 보게 된 것뿐이야. 그래? 청소는 다 끝난 거야? 어. 그럼 집에 가자. 내가 버려줄 테니까 가방 들고 와. 역시 자연스럽게 도와주는 척하면서 같이 집에 가려는 모습이 인싸다웠다. 잘
잘 먹을게. 맛있다. 고마워. 쓰레기 하나 버려줬다고 아이스크림 사줬네. 너도 한 입 줄게. 뭐? 이건 간접... 아, 해봐. 안돼 안돼! 공공장소에서 부끄럽잖아. 그럼 공공장소가 아니면 먹을 수 있다는 소리네? 사람을 변태로 만들지 마. 아, 무서워. 변태가 아니라 요괴 취급하네.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냥 먹으면 되는데. 부끄럽기도 하지만 응? 누가 이걸 본다고 생각해봐. 널 좋아하는 애들한테 괴롭힘 당할지도 모르니까. 괜찮아, 괜찮아. 뭐가 괜찮다는 거야? 생각해봐. 만약 그런 걸로 괴롭히는 애들이었다면 이미 이렇게 알콩달콩하는 시점에서 끝났어. 그건 그렇지. 아니야. 우리가 언제 꽁냥거렸다는 거야? 홍당무가 됐네? 있지. 어? 얼굴이 더 빨개지면 안 돼? 무슨... 들러붙기 공격! 뭐야? 따뜻하다. 따뜻하다기보단 뜨거워서 녹아버릴 것 같다. 간접 키스가 귀엽게 보일 정도로 지금 이 모습을 그의 추종자들이 보게 된다면 난 아마 학교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사나, 작작 좀 해. 장난이 너무 심하다고. 넌 말이야, 내가 이러는 게 그냥 장난으로 보여? 내가 모두에게 친절한 성격이긴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한테 아이스크림을 주진 않아. 좋아하지 않으면 이렇게 들러붙진 않는다고. 사나, 모쏠인 나도 알게 되었다. 그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인기가 많으면 걱정되는 게 당연하잖아. 그녀의 목소리와 얼굴은 사랑하는 소녀 그 자체였다. 사랑스러워. 심장 소리가 크게 울렸다. 이렇게 달라붙고 있으니까 소리가 잘 들리는 걸지도 모른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면 부끄러운데. 미안해. 너무 소녀 같아서. 나 소년데? 그래, 여자니까 당근 소녀지. 어?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너? 이 소녀는 애교가 가득한 얼굴이 가장 잘 어울린다고 다시 깨달았다. 그럼 우리 이번 주 토요일 같이 놀까? 그럼이라니? 뭐 약속 없긴 하지만 아싸! 치아키 독점권 획득! 그런 권리라면 여기저기 떨어져 있는데. 어디? 내가 다 주워버려야지. 더는 부끄러우니까 이제 떨어져 줄래? 어떻게 할까나? 장난인가 어리광인가? 나 그러고 보니 진짜로 괜찮은 건가? 뭐가? 그러니까 토요일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아까 애들한테 말한 건 말이야. 왜 그래? 무슨 일이지? 그녀의 몸이 굳었다. 중요한 약속이란 게 설마 나랑 같이 노는... 더는 말하지 마! 간접 키스? 만약 방금 걸 본 사람 있다면 치아키는 이제 남자애들한테 죽겠네. 그래, 맞아. 만약 그렇게 되면 다 네 탓이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책임지고 잘 돌봐줄게. 알았지? 귀여워서 봐준다. 가루가 되어버려도 좋다고 생각해버렸다. 나도 이미 그녀의 추종자 중 한 명이 되어버린 것 같다. 내 이름은 아키바 치아키. 고등학교 2학년생이다. 눈초리가 사나워 위압감이 느껴지는 탓에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피아키, 과자 먹을래? 나도 피아키한테 먹이 줄래. 가까워. 그것보다 먹이라니. 퓨어한 치아키라 퓨아키. 보기와는 다르게 순수하다며 반 친구들은 나를 놀렸다. 괴롭힘을 받는 건 아니고 단순히 놀리는 거라 오히려 그 덕에 반 분위기에 잘 녹아들 수 있었다. 내향적인 성격이라 먼저 말을 걸어주는 점은 고맙지만 하지마! 화났어? 화난 모습도 귀엽다. 아무리 그래도 또래 남자를 놀리다니. 하지 말라니까. 피아키, 점심 안 먹어? 혼자서 먹을 거야. 아쉽다. 난 여자에게 면역이 없다.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나머지 교실에서 뛰쳐나가고 말았다. 쟤네도 진짜. 나는 교실에서 도망친 뒤 학교 뒤편의 비상계단에서 점심을 먹었다. 이곳은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아 내가 자주 이용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느긋하게 점심을 먹을 예정이었는데 비명소리?
나는 작은 비명소리를 듣고 급하게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한 여자애가 미유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제부터 천공의 성을 찾으러 갈 셈인지 개 괴물이라도 좋아한 듯한 모양새로 떨어진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만화처럼 멋있게 받아낼 순 없었다. 떨어지는 미유를 온몸으로 막아서서야 간신히 받아낼 수 있었다. 이걸 해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 괜찮냐? 고마워. 치아키 왜 이런 데에 있어? 일이 좀 있어서 여기서 점심 먹으려고 했거든. 너야말로 왜 이런 데 있어? 아카바 미유는 쿨한 이미지로 반에서 인기를 산 우리 반의 마돈나라고 할 수 있겠다. 어른스러운 성격이나 외모로 주변에서는 미유를 그런 성격이겠거니 생각했고 나 또한 미유를 쿨한 성격이라고 생각해 동경했다. 조금 전까지는 말이다. 나도 점심을 먹으려고 왔다가 깜빡 발이 미끄러져서. 어떻게 미끄러지면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미유는 절대 쿨한 성격이 아니다. 사실은 친구가 없어 쿨하게 보일 뿐 낯을 많이 가리는 성격이었을 뿐이었던 것이다. 왜 그래? 미유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나는 덩달아 놀라 공명하듯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나? 너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미유는 창백하게 질려 내 손을 가리켰다. 이게 뭐야? 미유의 시선을 따라 내 왼손을 보자 내 손은 새빨갛게 물들어 있었다. 아니지, 빵이 터져서 그 안에 든 잼이 묻었구나. 잠시 놀랐지만 원인은 금방 찾을 수 있었다. 미유를 받아들 적에 너무 급한 나머지 빵을 꽉 쥔 채로 그녀를 받아낸 탓이었다. 잘 가라, 내 딸기잼이 든 빵아. 미유, 이건... 죽지 마. 설명을 하던 순간 미유가 날 끌어안았다. 좋은 향기가 훅 끼치며 함께 부드러운 감촉이 느껴졌다. 남고생에게는 너무 강한 자극에 나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다. 치아키 미안해. 나 때문에. 너무 가까워. 아니지, 진정하자. 난 냉정하다. 빨리 정정해야 하는데. 그러나 엉엉 우는 미유에게 그건 네 착각이라고 선뜻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이게 다 착각이라는 걸 겨우 쿨한 척하는 미유가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는 극명하다. 지금은 패닉에 빠져 정신을 못 차리고 있지만 사실을 깨닫는다면 착각을 했다는 사실과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부끄러웠던 나머지 큰 고민에 빠지겠지. 즉, 여기선 쿨하게 말을 맞춰주는 편이 낫겠다. 오해의 여지를 만든 내 잘못도 있고, 다행히 내일은 토요일이니까 주말 동안 다 나았다고 둘러대면 어떻게든 되겠지. 너무 빨리 낫는 게 아니냐고 의심을 받을지도 모르겠지만 거긴 어떻게든 강하게 밀고 나가자. 그렇게 나는 하루 동안 다친 척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 애초에 사람을 받아든 것만으로 피가 날 리가 없는데 미유는 자기를 받은 탓에 어딘가에 쓸리거나 베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어떻게든 그날은 넘겼고 무사히 다음 날이 되었다. 하지만 자, 해. 저... 아. 일이 왜 이렇게 됐지? 우리 집에 미유가 있다니, 게다가 남자의 로망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지 해주다니. 몇 시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네? 미유? 치아키 안녕. 큰일 날 뻔했네. 어제 붕대 푸는 게 귀찮아서 그대로 냅두길 잘했다. 이렇게 아침 일찍 무슨 일이야? 네 간병을 하려고. 뭐? 아침 일찍 같은 반 친구가 집에 찾아왔다. 그것만으로도 놀랄 일인데 날 간병하기까지 하겠다니. 한쪽 손을 못 쓰면 불편하잖아. 게다가 오늘은 집에 너 말고는 아무도 없다며. 그럼 내가 책임지고 널 도와주는 편이 좋을 것 같아서. 어쩐지 어제 하굣길에 물어보더라니. 설마 미우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날 간호해주겠다면서 집 앞까지 쫓아왔을 때도 그냥 잡담이겠거니 생각하고 가볍게 넘겼었는데. 아니야, 간병이라니. 그럴 필요 없어. 안 돼. 나 때문에 치아키 네가 다쳤잖아. 그런 얼굴을 하는 건 반칙이지. 저런 얼굴을 하고 그런 말을 하니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없다. 알았어. 그럼 잘 부탁해. 간병이라고 해봤자 밥이나 청소 조금 하는 정도일 테니까 나중에 밥이라도 사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가벼운 마음으로 부탁했지만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그날 점심쯤에 깨달을 수 있었다. 밥 다 됐어. 고마워. 맛있겠다. 미유가 해준 건 볶음밥과 게살 스프였다. 식탁에 중식이 담긴 그릇이 하나씩 놓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숟가락이 보이지 않았다. 저기 숟가락이 없는데? 응, 알아. 맨손으로 먹으라고? 맨손으로 중식을 먹는 건 어디 나라 문화지? 미윤의 집에서는 보통 이렇게 먹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인도에서는 용변을 본 손으로 카레를 먹는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잘못된 사실이라고 한다. 스프는 그냥 들고 마실 수 있지만 볶음밥은 아무래도 안 된다. 볶음밥을 맨손으로 먹는 문화가 있다면 누가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숟가락 여기 있어. 고마워. 미유에게서 숟가락을 받아들기 위해 손을 뻗었지만 내 손은 허공을 달랐고 미유가 숟가락으로 스프를 떴다. 저 미유 씨? 뭘 하고 계신가요? 보면 몰라? 그냥 먹으면 뜨거우니까 식혀주는 건데? 뭐? 날 주려고 한 건 줄 알았는데 자기가 먹을 걸 가져온 건가? 내 착각이었다면 부끄러운 일이다. 하지만 눈앞에 놓인 식사는 그릇이 놓인 위치를 생각하면 아무리 봐도 날 위해 준비한 음식이었다. 자, 아 해. 저 아, 일이 왜 이렇게 됐지? 나 혼자서 먹을 수 있어. 다친 것도 내가 자주 쓰는 손도 아니고. 다쳤으니까 내가 간병한다고 했잖아. 평소에 쓰는 손이 아니더라도 먹기는 힘들 거 아니야. 네가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별로 먹기 힘들 정도는 아닌데 설마 이런 것까지 할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고. 나 때문에 다쳤잖아. 부탁드립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반박도 못하겠다. 게다가 시무룩한 미우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도무지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냥 밥만 먹은 건데 왜 이렇게 지치지? 그 후로 몇 번이고 미우는 후와 아를 반복하며 식사를 끝마쳤다. 식사를 마친 뒤 머리를 식히기 위해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남자로서 미우처럼 예쁜 애가 이것저것 해주는 게 기쁘긴 한데 착각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도 좀... 게다가 우리 반 남자애들이 이걸 알면 날 가만 안 둘 텐데. 상상만으로도 오한이 든다. 이 일은 무덤까지 들고 가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방문을 녹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으아! 문 앞에는 미우가 서 있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간호사복을 입고 있었다. 전에 간호사복을 입은 미우를 상상한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잘 어울렸다. 아니 이게 아니지! 왜 그런 차림을... 내 진정한 성의를 보여주려고. 사실 엄청나게 부끄럽지만. 대체 왜? 왜 진정한 성의를 보여주는데 간호사복을 입는 거지? 그렇게 부끄러우면 안 하면 될 텐데. 그리고 간병이라면 역시 간호사복 아니야? 난 그런 상식은 모르겠는데. 그럼 애가 아프면 전국의 모든 엄마 아빠들이 간호사복을 입게? 아무래도 미우는 어딘가 상식이 어긋난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반 마돈나인 미우가 이런 차림을... 아무리 반 애들이 날 순수하다고 놀린다고 해도 나도 남자라고. 그래서 그래서? 귀 청소해줄 테니까 여기 누워봐. 됐거든? 됐으니까 누워. 나도 부끄럽단 말이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 하지만 미우의 손에는 귀에게가 흉기처럼 들려 차마 거절할 수 없었고 나는 얌전히 자리에 누웠다. 미우의 무릎 위에...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드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결론적으로 미우의 귀 청소는 아주 기분이 좋았다. 몇 번인가 귀를 도려내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그런 사소한 것보다는 우리 반 마돈나가 내 귀를 청소해주고 있다는 우월감이 앞섰기 때문이다. 그 후로 미우는 내 방 청소나 빨래 등을 하며 꽤 본격적으로 나를 돌봐주었다. 저녁까지 해줬는데 그 과정에서 후나 아를 또 반복했다는 사실은 더 말하지 않겠다. 집안일을 해준 건 고마웠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다. 이건 정말 날 잡고 살해를 해야겠다. 어쨌든 다음 주에는 나았다고 하고 집안일을 해준 살해를 어떻게든 꼭 하자. 그렇게 생각했는데. 치아키, 내일도 9시에 찾아올게. 뭐? 그러니까 내일도 이것저것 도와줄 테니까 일찍 일어나 있으라고. 네가 자고 있으면 집에 못 들어오잖아. 오늘 올 때도 미리 말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튼 이제 밤이니까 미우도 밥 먹은 거 치우고 나면 집에 가겠지. 그럼 씻고 자기만 하면 돼. 하지만 언제까지고 계속 입 다물고 있을 수만은 없지. 내일 안 와도 된다고 말은 했지만 이대로라면 분명 내일 찾아오겠지. 차라리 다 털어놓을까? 그게 좋겠어. 지금이라면 미우가 받을 충격도 좀 덜하겠지. 여러모로 도움은 받았지만 지금은 걔도 많이 진정했을 테고 솔직하게 말해도 문제는 없으리라. 그 후에는 싹싹 빌어서 용서를 받는 수밖에 없다. 치아키, 나 들어갈게.
호랑이도 제 말하면 온다더니 내 무릎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언제든 와라. 들어와. 아니 잠깐. 방에 들어선 미우의 모습을 보고 나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왜 그래? 왜 그러냐니? 또 옷차림이 왜 그래? 젖어도 되는 옷으로 갈아입었어. 젖어도 되는 옷? 손이 그래서야 혼자서 씻기도 힘들 거 아니야. 내가 등 밀어줄게. 사양하겠습니다. 같은 반 여자애랑 한 욕실에 들어간다니 여러모로 이건 위험하다. 옷을 입고 있더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다. 만약 이 일을 우리 학교 남자들이 알게 된다면, 아니 여자애들조차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씻겨주게 해줘. 나 때문에 네가 다쳤잖아. 그 일 말인데 미우, 네가 뭘 착각하는 거야? 착각? 나 때문에 네가 다친 게 무슨 착각이야. 떼쓰지 말고 빨리 씻으러 가자. 귓등으로 안 듣잖아. 미우는 억지로 내 손을 끌고 욕실로 데려가려고 했다. 생각보다 힘이 세잖아. 하지만 당연히 나도 저항했다. 아무리 그래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을 미우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 그러던 순간 나를 당기던 미우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아니,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미끄러진 것이다. 위험해! 진짜 빨리! 그대로 넘어지려던 미우를 당겼지만 아무리 여자라고 해도 팔 하나로 사람 한 명의 무게를 버틸 수 있을 리가 없었다. 아야야! 그대로 우리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행히 내가 쿠션이 된 덕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가깝잖아. 바닥은 딱딱한데 위는 이렇게나 부드럽다니. 아래에는 땅바닥이 있었고 위에는 미우가 있었다. 이게 아픈 건지 기분이 좋은 건지 잘 모르겠다. 너 괜찮아? 괜찮아. 등이 좀 아프긴 한데. 아니, 그것보다 네 손 말이야. 나는 왼손으로 미우의 팔을 당겼다. 설마 너 왼손 멀쩡해? 안 돼. 내가 먼저 말하려고 했는데 이래서야 꼭 내가 거짓말을 한 것 같잖아. 아니, 그게 맞긴 한데.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미우가 자발적으로 한 일이라고는 해도 다친 걸 핑계로 이것저것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안 좋은 형태로 들키고 말았다. 무릎을 꿇으려고 했지만 이런 자세로는 그러지도 못한다. 나는 죽음을 과장이고 주먹 한 대 정도는 맞을 각오를 하고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미우의 반응은 달랐다. 다행이다. 뭔가 부드러운 게. 안 다쳐서 정말 다행이다. 하지만 멋대로 이것저것 해버렸는데 부끄러워. 화는 안 났나? 저게 우선 좀 비켜주지 않을래? 미안해. 무거웠지? 그런 건 아닌데. 그 부드러운 게 닿는다고 하나. 너 진짜 바보야. 갑자기 막말하네. 이제부터는 말을 좀 조심해서 하자. 이래봤자 또 당황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겠지. 더 돌려서 말할 걸 그랬나? 반성하는 마음도 든다. 미우가 쿨한 척 군다는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아니까. 그저 반 친구들이 놀리듯 나도 퓨어케인 만큼 미우 같은 여자애와 접촉하면 순정이 뒤흔들린단 말이다. 그래서 다치지도 않았는데 왜 손에서 빨간색 액체가 나온 거야? 말하기 좀 미안한데 어, 빵에서 잼이 샌 것뿐이야. 그러니까 갑자기 네가 떨어진 탓에 먹고 있던 빵이 터져서 딸기잼이 새어나왔어. 진짜 쪽팔려. 왜 난 그런 것도 모르고. 내 말이 바로 그거다. 그래도 정말 고마워. 비상 계단에서 날 받아준 것도 방금 전까지 해서 2번이나 도와줬잖아. 아니야, 네가 안 다쳐서 다행이야. 계속 숨기던 것도 날 생각해서 그랬던 거지? 뭐 그렇지. 착각이라는 걸 알면 쪽팔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라고 해봤자 벌써 들켰지만. 치아키, 넌 항상 날 생각해주는구나. 정말 고마워. 예쁘다. 나는 미우가 짓는 미소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어쨌든 이번 건은 나도 오해하게 해서 미안했어. 뭔가 보답을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종일 날 도와줬잖아. 보답이라. 어? 그럼 다음에 같이 고양이 카페 가자. 혼자서는 못 가겠더라고. 그 정도쯤이야. 아싸! 기대된다. 그래. 얘는 뭐 이렇게 귀엽지?
고양이도 귀엽지만 고양이와 노는 미우도 분명 귀엽겠지? 그런 풍경을 상상하며 내 머릿속은 미우에게 지배당하고 마는 것이다. 내 이름은 니시야마 코스케. 어디에나 있는 지극히 평범한 아싸 고등학생이다. 나는 내일부터 시작될 2학기를 우울하게 생각하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아, 다행이다. 열려있네. 안녕, 코스케. 밤늦게 미안. 누구야? 설마 도둑? 혹시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누구야? 뭐가 어쩔 수 없나. 어? 나는... 그래, 너를 아주 좋아하는 평범한 여고생이야. 좋아한다고? 그게 무슨... 그러니까 말 그대로의 의미야. 코스케를 좋아한다고. 물론 남자로서 말이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순간 알 수 없어 벙쪄 있는데 왠지 갑자기 방에 침입한 자칭 여고생이 내 볼에 키스를 했다. 잠깐!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대체 뭘... 그럼 내일 또 보자, 코스케. 야 잠깐! 제대로 설명을 좀... 가버렸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갑자기 고백을 한다 싶더니 키스를 하다니. 심지어 아는 사이라는 듯한 말투였는데 근데 저런 미인이 내 지인 중에 있었나?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알 수 없었고 나는 다음 날을 맞이했다. 결국 한숨도 못 잤네. 그건 대체 누구였던 거지? 자, 오늘부터 2학기 시작인데 조례를 시작하기 전에 너희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하마. 시이나 씨, 들어와. 만나서 반가워요. 시이나 리카라고 해요. 전에는 도쿄에 살았어요. 오늘부터 잘 부탁드려요. 어제 그러고 보니 떠날 땐 내일 또 보자고 했었지. 그게 이런 의미였구나. 좋아, 시이나의 자리는 저기다. 얼른 앉아라. 잘 부탁해, 코스케. 그래, 나야말로. 얜 대체 무슨 생각인 거지? 근데 리카라는 이름 뭔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드디어 점심시간이다. 오늘은 어디서 점심을... 잠시만. 점심 같이 먹지 않을래? 나랑? 혹시 싫어? 아니, 싫은 건 아닌데. 그럼 결정됐네. 가자. 잠시만. 왜 저 아싸가 전학생이랑 시이나 씨는 저런 취향인 건가? 젠장 나도. 저기 무슨 속셈이야? 뭐가? 그러니까 이 상황 말이야. 왜 같이 점심을 먹자고 한 거야? 좋아하는 남자랑 같이 점심을 먹고 싶어서 권유한 건데 이상한가? 바로 그거 말이야. 왜 나를 좋아하게 된 거야? 어제부터 계속 생각해봤는데 너 시이나 씨가 누군지 모르겠어. 아직 기억 안 나는구나. 어? 뭐라고? 아니야, 아무것도. 이렇게 된 거 억지로라도 기억나게 해줘야겠다. 뭔가 가끔 작게 혼잣말을 하네, 시이나 씨. 근데 진짜 누구지? 시이나 그런 성을 가진 지인이 있었나? 하지만 결국 정체를 알려주지 않았고 그날은 그대로 교실에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안녕, 코스케. 시이나 씨, 왜 여기에? 왜냐니? 당연히 같이 등교하러 왔지. 나랑? 무려 시이나 씨는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다.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방과 후에도 같이 돌아가자고 해서 결국 둘이서 하교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집에 가도 돼? 라는 말에 왠지 내 방에 가게 되었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시이나 씨는 계속 나와 같이 있으려고 한다. 저기 시이나 씨, 오늘도 우리 집에 올 거야? 그럴 생각인데? 안 돼? 아니, 딱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즐거워? 내 방에는 딱히 재밌는 게 없잖아. 그렇지 않아. 난 너랑 같이 있고 싶어서 놀러 가는 거니까 충분히 즐거워. 전학 온 지 꽤 됐는데 아직 적응이 안 되네. 민한테 직접 이런 말을 듣는 게.
결국 언제 어디서 알게 된 건지 물어봐도 안 알려주고 항상 얼버무리니까 이제 묻지 않게 됐단 말이지. 아직 시인아 씨가 왜 나 같은 걸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어. 왜 그래? 내 얼굴에 뭐 묻었어? 아니, 아무것도. 이러니 저러니 어느새 시인아 씨에게 과거를 묻지 않게 됐나. 그와 동시에 같이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고 처음에는 당황스럽기만 했지만 이렇게 둘이서 있는 게 당연하게 되었다. 방과 후에는 같이 하교하고 시인아 씨는 그대로 내 방에 들어온다. 그 일에 아무런 위화감을 느끼지 않게 된 어느 날, 위원회 일 드디어 끝났다. 시인아 씨는 어라? 없네. 교실에서 기다리라고 했는데 먼저 가는 건 안 되겠지. 좀 찾아볼까? 없네. 설마 먼저 갔나? 하지만 톡이 안 하는데. 저기 뭐라고 말 좀 해보지 시인아 씨. 응? 시인아? 너에 대해서는 우리 반에서도 화제가 됐어. 그뿐이라면 괜찮아. 하지만 미신호까지 계속 네 얘기를 한다고. 뭐 하자는 거야? 오하라는 예전부터 내가 좋아하던 사람이라고. 시인아 씨랑 쟤는 미네기시 씨? 그곳에 있던 건 옆반인 미네기시 씨였다. 1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애인데 솔직히 내가 기억하는 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다. 자존심이 세고 이기적인 편이라서 나 말고도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 대화 흐름을 보아하니 미네기시 씨가 따지고 있는 것 같네. 시인아 씨도 뭔가 곤란해하는 것 같으니까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지. 미네기시 씨, 그만해. 뭐? 니시야마? 코스케? 얘기는 들었어. 시인아 씨 잘못이 아니잖아. 갑자기 끼어들어서 뭐야? 너랑은 상관없잖아. 확실히 미네기시 씨랑은 상관없지만 난 시인아 씨에게 볼 일이 있거든. 전혀 상관없는 건 아니야. 어라? 게다가 시인아 씨가 곤란해하잖아. 두고 볼 수는 없어. 만약 계속 시인아 씨를 탓한다면 선생님을 부르자. 내가 사정을 다 듣고 그걸 그대로 말씀드릴게. 뭐지?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오하라한테도 얘기가 가겠지? 분명 걔도 민폐를... 진짜 알았어. 그만하면 되잖아. 그만하면. 바보같이 허세야. 괜찮아? 미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나도 모르게 끼어들었네. 코스케, 도와줘서 고마워. 네가 또 이렇게 도와줄 줄은 몰랐어. 또? 그러고 보니 방금 기시감이 느껴졌는데?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다는 게 어렴풋이 생각났어. 그게 맞을 거야. 초등학생 때 방과 후에. 초등학생 때... 혹시 타카하시 씨? 드디어 생각났나 보네. 정말 타카하시 씨야? 그 초등학생 때 같은 반이었던... 맞아, 타카하시 리카. 뭐 지금은 성이 바뀌어서 시이나 리카가 되었지만. 그 말을 듣고 나는 잊었던 옛날 일이 드디어 떠올랐다. 초등학생 때 타카하시라는 여학생이 있었다. 그 애는 안경을 쓰고 항상 혼자 책을 읽는 조용한 애였고 반 여자애들한테 평범녀라는 별명으로 불렸었다. 그 탓에 동급생 여자애들한테 놀림받는 일이 많았고 옛날에 우연히 그 자리에 있던 내가 도와준 적이 있었다. 그야말로 방금 전과 같이 그게 계기가 되어 타카하시 씨와 친해졌다. 그 후 그 애가 부모님의 사정으로 이사하기 전까지 같이 놀곤 했다. 기간은 한 달 정도. 그것도 초등학생 때 일이라서 나는 타카시 씨의 존재를 완전히 잊고 있었다. 게다가 그 애를 보고 바로 생각나지 않았던 이유는 미안, 전혀 떠올리질 못했어. 성도 바뀌었고 외모도 많이 바뀌어서. 뭐 어쩔 수 없지. 성은 부모님의 재혼으로 바뀐 거야. 외모는 전학 간 후에 이미지를 바꾸려고 열심히 노력했지. 그랬구나. 그럼 처음부터 말해주지.
네가 먼저 눈치채주길 바랬거든. 많이 변하긴 했지만 말이야. 일부러 너네 집에 가거나 옛날에 놀았던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는데. 듣고 보니 잊고 있던 내가 전적으로 잘못했네. 그래도 괜찮아. 딱히 화난 건 아니거든. 게다가 이렇게 떠올려줬잖아? 그러니까 용서할게. 그리고 나야말로 여러모로 당혹스럽게 해서 미안해. 시인아 씨. 창문으로 방에 들어간 것도 놀래켜주려고 한 거였어. 너네 어머니께 사정을 말씀드렸더니 도와주셨어. 예전에도 창문으로 네 방에 들어간 적이 몇 번 있었잖아? 아, 기억났다. 그러고 보니 네가 읽던 책에 그런 장면이 있어서 따라해보고 싶다면서 했었지? 그럼 그 고백이나 볼에 키스한 것도 혹시 나를 놀래키기 위해서? 아니, 그건 아니야. 어? 나는 널 진심으로 좋아해서 고백한 거고 키스도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미지를 바꾼 것도 마찬가지야. 언젠가 다시 널 만날 때를 위해서, 그때 널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고백도 다 진심이야. 거짓말이 아니야. 정식으로 말할게.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좋아했어. 나랑 사귀어 줄래? 시인아 씨. 설마 시인아 씨가 그 타카시 씨였을 줄은 몰랐어. 심지어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있었다니 솔직히 엄청 기뻐. 지금도 이렇게 두근거려. 하지만 미안. 그렇게 말해주는 건 기쁘지만 지금 여기서 좋아라고 말할 수는 없어. 왜냐면 난 지금까지 널 잊고 있었잖아. 그런데 그 고백을 받는 건 너무 나한테 형편이 좋은 것 같아. 코스케는 참 착실하네. 아니, 평범한 것 같은데. 아니, 착실한 거야. 그런 건 난 별로 신경 안 쓰는데. 하지만 그렇다는 건 내가 싫어서 거절하는 게 아닌 거지? 그야 당연하지. 고백받아서 기쁘기도 하고. 그렇구나. 그럼 앞으로도 같이 있어도 돼? 그게 무슨... 말 그대로야. 같이 등교하고 하교하고 함께 있는 거지. 지금까지랑 변함없이 지내도 될까? 라는 의미야. 그건 별로 상관없어. 네가 괜찮다면. 다행이다. 그럼 한동안 그렇게 할게. 잠깐, 시인아 씨. 나 기다리는 거 잘하거든. 지금까지 계속 떨어져 있었지만 좋아한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네가 좋아라고 말할 때까지 계속 어필할 거야. 그럼 같이 돌아가자. 그리고 오늘도 너네 집에서 게임하자. 잠깐, 시인아 씨. 결국 선언한 대로 시인아 씨는 나에게 계속 어필했다. 이 날을 기준으로 전보다 시인아 씨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부터 몇 달 후 어느새 나도 시인아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게 되어 무사히 사귀게 되었다. 그날 창문에서 갑자기 들어온 수수께끼 미소녀는 내 소꿉친구이고 이제는 내 여친이 되었다. 점장님, 오래전부터 좋아했어요. 저랑 사귀어주세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정리를 하는 와중에 하락으로 네네 씨가 나를 부르더니 갑자기 고백을 해왔다. 그래서 나는 미안, 난 하락으로 씨와 사귈 수 없어. 그녀와 사귈 수 없다고 판단하여 미안하지만 거절했다. 네?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지금 제 고백을 거절하신 거예요? 맞아. 왜죠? 저 외모는 꽤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대학에서는 자주 고백받아요. 확실히 그녀는 예쁘다.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최상위권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녀의 성격이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을. 그녀는 딱 보면 부침성 좋고 착해 보이지만 뒤에서는 후배를 괴롭히곤 한다. 그 밖에도 손님을 안 좋게 말하는 등 성격이 비뚤어진 사람이다. 지금까지 몇 번이나 주의를 줬는데 개선되지 않았다. 마치 이 세상은 귀여운 것이 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 같다.
미안. 나는 하라구로 씨에게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하라구로 씨는 하라구로 씨에게 어울리는 멋진 남성과 사귀는 게 나아. 그 진부한 거절 문구는 뭐예요? 모처럼 내내가 사귀어준다고 하는데. 우와, 역시 얘 자존심 세구나. 다시 한번 물을게요. 내내랑 안 사귈 거예요? 미안. 내 대답은 변하지 않아. 그런가요? 포기했나?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내내의 고백을 거절한 걸 후회하게 해드릴게요. 뭐? 그럼 오늘은 들어갈게요. 잠깐! 하라구로 씨! 불온한 분위기를 풍기며 떠난 하라구로 씨를 보고 나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다음날 그 예감은 적중했다. 뭐? 알바를 그만둔다고? 고등학생 한 명을 제외하고 여기서 일하는 알바생들이 다 모여 있어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갑자기 그만둔다고 말한 것이다. 네, 더 이상 점장님 밑에서 일 못하겠어요. 아니, 왜? 점장님 어젯밤에 내내를 억지로 덮치려고 했다면서요. 뭐? 와, 얘 진짜 뭐지? 어제 일에 원한을 품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 전부터 내내랑 점장님이 가깝다고 생각하긴 했어요. 하지만 억지로 덮치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 잠깐만. 그런 짓 안 했어. 그럼 이건 뭐죠? 그렇게 말하며 알바생이 보여준 건 내가 싫어하는 하라구로 씨를 밀어붙이는 사진이었다. 누구한테 시킨 건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합성된 사진이었다. 아니, 이상하지 않아? 누군가가 이 사진을 찍어줬다는 거잖아. 제가 숨어서 찍고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며 끼어든 건 하라구로 씨와 굉장히 사이좋게 지내던 알바생이었다. 하라구로 씨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사람이다. 어제 점장님이 내내 혼자만 불러서 안에 들어가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역시나였네요. 증거도 있으니 변명은 소용없어요. 다행히 내내는 위자금만 주면 어제 일은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했어요. 위자금? 경찰을 부르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세요. 다만 저희는 더 이상 점장님 밑에서는 일할 수 없으니 그만둘게요. 내 얘기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솔직히 점장님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있는 이상 저희는 더 이상 점장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 하지만 알바라고 해도 바로는 그만둘 수 없어. 2주 동안 카페를 쉬세요. 그럼 저희는 일하지 않고 그만둘 수 있죠? 그런 너무한... 아시죠? 저희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솔직히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어떠세요? 내내를 차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았다. 정말 성격이 나쁜 애다. 어쩌지... 위자금이라고 말했으니 하라구로 씨와 친구들은 돈을 요구하며 또 오겠지. 나도 당연히 어떻게든 해야 하겠지만 고등학생 한 명을 남기고 다들 그만두려 하니 가게도 어떻게든 해야 한다. 일단 아무것도 모르는 고등학생 시라가미 씨에게도 연락을 해둬야겠다. 이 친구도 얘기를 들으면 그만두겠지. 점장님, 저녁이 되자 왠지 시라가미 씨가 가게를 찾아왔다. 어라, 시라가미 씨. 오늘은 오지 않아도 된다고 연락했을 텐데. 얘기는 다른 알바생한테 대충 들었어요. 그렇구나. 역시 점장님 약해지셨어. 그 여자 절대 용서 못해. 미안. 잘 못 들었어. 다시 한번 말해줄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저는 점장님이 무죄라는 건 알고 있어요. 어떻게... 어제 고백하는 모습을 저도 봤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복수를 입에 담는 것도 봤어요. 그랬어? 그럼 애들에게 설명해주지 않을래? 아니요, 그건 좋지 않아요. 왜? 솔직히 다른 알바생들을 설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그들이 하르구로 씨에게 화낼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 있어?
하라구로 씨가 이런 짓까지 했는데 그 사람한테 화내는 걸로 끝내고 싶지 않거든요. 이번 일에 관해 그 사람이 절망하고 후회할 때까지 몰아붙이고 싶어요. 그게 가능해? 저는 가능해요. 다만 그걸 위해서는 상대방이 일을 벌이게 할 필요가 있으니 알바생들에게는 아무런 대처도 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점장님을 의심한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 가게를 열 수가 없어. 점장님, 그래서 제안이 있어요. 제안? 제 여동생들을 고용해주세요. 둘 다 고등학교 1학년인데 밝고 적극적이라 접객을 잘할 거예요. 그래. 시라가미 씨의 동생이라면 내가 부탁하고 싶을 정도인데. 감사합니다. 조금 시끄러울지도 모르지만 착한 아이들이니 잘 부탁드려요. 쿨한 시라가미 씨의 동생들이 시끄럽다고? 좀 상상이 안 되네. 일단 만나볼 수 있을까? 아, 사실은 이미 데려왔어요. 뭐? 미우라고 해요. 미소라예요. 오빠가 점장님이야? 우와, 시즈카 언니 말대로 상냥해 보여. 시즈카 언니 초식 계열이 취향이구나. 저기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점장님께 다가가지 마. 시즈카 언니 째째. 시즈카 언니 독점은 취소한 거야. 시끄러워. 확실히 기운 넘치는 아이들이네. 죄송해요. 하지만 시라가미 씨를 닮아 착한 아이들인 것 같아. 근데 앞으로 동생들이 들어오면 성으로 부를 때 헷갈릴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시즈카라고 불러주세요. 이 애들 중 머리를 오른쪽으로 묶은 아이가 미우, 왼쪽으로 묶은 아이가 미소라예요. 뭐지? 좀 강제스럽네. 미소라, 언니 대단하다. 우리를 사용해서 강제로 이름을 불러야만 하는 상황으로 만들었어. 그러게 미우, 언니 고단수야. 너희들 다 들리거든? 집에 가서 두고 봐. 그럼 점장님, 그렇게 불러주세요. 뭐 시라가미 씨가 그래도 괜찮다면야. 시즈카 씨. 그냥 이름으로만 불러도 되는데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미소라, 언니가 볼을 부풀렸어. 미우, 언니가 어리광을 부리고 있어. 언니는 평소에 고상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리광장이구나. 쓴 걸 못 먹는 어린아이잖아. 너희들 진짜 집에 가서 각오해. 언니, 동생한테는 상냥이 대해야 하는 거야. 맞아. 동생은 소중히 대하자. 뭔가 굉장히 사이 좋아 보이네. 그런데 셋 다 고등학생이니 아침부터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찾아야겠네. 그건 뭐 그렇네요. 아무리 그래도 학교를 안 가면 부모님이 용서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엄마랑 아빠 둘 다 엄격하니까. 맞아, 엄격해. 뭐 소꿉친구한테라도 물어볼게. 잠깐 도와주지 않겠냐고. 소꿉친구... 여자분인가요? 그런데? 왜 그래?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아침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저도 찾아볼게요. 아니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케이크를 잘 만드는 지인이 있거든요. 그렇게 자신있게 말한 시즈카 씨는 나중에 2명의 여성을 데려왔다. 시즈카 씨의 사촌과 그 친구라고 하는데 두 분 다 지금은 전업주부로 일하고 있지만 과거에 케이크 가게와 카페에서 일했다고 한다. 나는 듬직한 아군이 생겼다는 생각이 안도 있지만 사촌의 친구를 본 시즈카 씨는 왜인지 망했다 라는 표정을 지었다. 뭐가 문제인 거지? 그 후
며칠 동안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영업은 꽤 잘 되었다. 쌍둥이들은 미소가 귀여워서 손님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시즈카 씨의 사촌이 만드는 케이크는 굉장히 맛있어서 평판이 좋았다. 게다가 사촌의 친구는 원래 홀을 담당하던 분이라서 쌍둥이들을 도와주며 가게가 잘 돌아가게 해주었다. 시즈카 씨가 모두를 데려와준 덕분에 전보다 손님이 많이 오게 되었어. 그것만은 아니에요. 점장님이 타는 커피나 요리가 맛있어서 와주시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렇구나. 감사한 일이네. 네, 쿨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즈카 씨는 이렇게 보니 굉장히 대화하기 편했다. 아직 고등학생이지만 시즈카 씨가 어른이었다면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됐을 것 같다. 그 정도로 그녀의 옆은 편안하다. 그 분수를 모르는 무능한 점장은 지금쯤 어떤 표정을 짓고 있으려나? 가게도 못 열고 있으니 분명 우울해하고 있겠지? 돈도 잔뜩 뜯어내야지. 가게 수입이 좋으니까 분명 잔뜩 갖고 있을 거야. 얼마나 뜯어내볼까? 어라? 가게가 열려있잖아! 뭐야 이 상황은? 개미 한 마리 없는 상황을 상상하고 안을 들여다보자 거기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어서 오세요. 한 분이신가요? 응. 주문은 나중에 하실 건가요? 그래. 점장님을 불러줄래? 점장님이요? 죄송합니다. 점내가 혼잡해요. 점장님은 지금 요리하시느라 손을 뗄 수가 없어서요. 하실 말씀이 있으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당장 불러줄래? 하락으로 내내가 왔다고 하면 날아올 거야. 그로테스크. 뭐야? 아니요, 인성이 이름 그대로라는 신뢰되는 생각은 안 했어요. 뭐? 그럼 점장님 불러올게요. 설마 가게에 올 줄은 몰랐어. 갑자기 미유가 부르러 오길래 무슨 일인가 했더니 엄청난 손님이 와 있었다. 정말 무슨 체면으로 온 건지.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꽤 잘 돼가나 봐요? 덕분에. 가게가 망하지 않아서 안심했어요. 이걸로 문제없이 위자금을 받을 수 있겠네요? 말해두지만 네 허언에 어울려줄 생각은 없어. 당연히 돈을 줄 생각도 없고. 그래도 되겠어요? 저한텐 증거가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서 제가 큰 소리로 소리치면 끝이에요. 넌 정말. 그게 싫으면 돈을 주세요. 500만 원 주면 용서해 줄게요. 뭐?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가게의 신용을 잃지 않고 끝낼 수 있으니 이 정도면 싼 거 아닌가요? 이 자식 어디까지 인성을 말아먹은 거야? 그건.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 뭐? 시즈카 씨. 나와 하라구로 씨가 대화하고 있자 주방에서 요리하던 시즈카 씨가 나타났다. 시라가미 씨, 무슨 일이야? 난 점장님이랑 대화하고 있는데. 당신의 바보 같은 망상을 들어줄 수가 없어서 얘기에 끼어들었어요. 망상? 나는 어엿한 증거가 있는데? 바보야? 합성한 거잖아. 너무해! 여기 직원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잠깐! 하라구로 씨! 갑자기 큰 목소리를 내는 하라구로 씨. 아무래도 내가 덮쳤다는 것뿐만 아니라 직원이 불친절하다는 걸로 손님을 내쫓으려나 보다. 정말 성가시게 구는구나. 내가 이랬을 때부터 점장이랑 둘이서 나를... 하라구로 씨, 그런 식으로 계속 허언을 내뱉으면 영업방해로 신고할 거예요. 해보든가. 그럼 나도 점장님을 신고할 테니까. 그래. 뭐? 마음대로 하라고. 괜찮겠어? 진짜 신고한다. 그래, 상관없어. 다만 미리 말해두는데 내 부모님이 변호사거든? 뭐? 외할아버지는 경찰청장이시니까 철저하게 싸워보자. 뭐? 허세 부리지 마! 유감이지만 사실이야. 의심스러우면 조사해보든가.
아, 그리고 그날 네가 점장님께 더 처지는 척한 날 말인데 난 네가 고백부터 복수 선언하는 것까지 다 영상으로 찍어뒀어. 뭐? 야, 너 뭐하는 거야? 촬영일도 제대로 들어가 있는데 네가 합성한 사진이랑 그것 중에 뭐가 신빙성이 있을까? 아니, 애초에 뭘 찍고 있는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네 본성을 알고 있었거든. 점장님께 차이면 분명 무슨 짓을 꾸밀 거라고 생각해서 증거를 찍어뒀지. 웃기지 마. 뭐 하는 거야? 너 때문에 계획이 엉망이 됐잖아. 아니, 애초에 합성 사진은 전문가가 조사하면 금방 들킬 테니까 계획은 처음부터 망했던 거야. 각오해도 이대로 끝나지 않을 테니까. 어머, 딱히 상관은 없지만 이 영상을 네 대학교 사람들한테 보여줘도 괜찮겠어? 시즈카 씨가 그렇게 말하며 우미에게 핸드폰을 건네받아 영상을 재생했다. 그리고 흘러나온 건 하라구로 씨가 나와 나눈 대화였다. 설마 안 찍혔을 거라고 생각했어? 잘 됐네. 이 영상을 보면 네 본성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들 알게 될 테니까. 아니, 저기 그건... 다른 사람들이 보길 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겠지? 점장님께 사과하라고는 안 할게. 겉으로만 사과해봤자 의미 없으니까. 그 대신 2번 다시 점장님과 이 가게에 접근하지 마. 만약 어기면 사양 않고 이 영상을 뿌릴 테니까. 급소를 찔린 하라구로 씨에게 선택지 따위는 없었다. 그 후에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터벅터벅 가게를 나갔다. 대단하다. 고등학생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재치 있었어. 아니에요.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네요. 아니야. 덕분에 나와 이 가게가 살았어.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해주는 거야? 그건 점장님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뭐? 점장님을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그 여자나 다른 사람들이 깔보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뭐? 나는 갑작스러운 고백에 놀람을 감출 수 없었다. 악녀를 무찔렀더니 고백을 받을 줄이야. 그런 낌새는 없었던 것 같은데? 숨기고 있었어요. 마음을 들키면 더 이상 알바를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점장님과 단둘이 주방에서 일하니 행복했어요. 그 외에도 점장님과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저와 사귀어주세요. 시즈카 씨... 정말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나도 시즈카 씨와 단둘이 있으면서 행복했거든. 게다가 원래 시즈카 씨는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기뻐요. 정말 기뻐요. 시즈카 씨는 그렇게 말하며 나를 끌어안았다. 이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다. 약간 나이 차이가 있어서 그건 신경 쓰이지만 이런 나를 좋아하게 되어준 시즈카 씨를 꼭 행복하게 만들어줘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 자리에 있던 손님들은 자초지종을 듣고 아주 따스한 박수를 보내주셨다. 내 이름은 미츠루기 렌지. 겉으로는 평범한 남고생이지만 사실은 미츠루기 그룹이라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다. 다만 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중학생 때는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내 입장을 숨기고 이렇게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비 오는 와중에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비가 잘도 내리네. 하지만 마중 와달라고 하면 그 차가 올 테니. 응? 저 사람 비를 피하고 있는 건가? 많이 젖었네. 우산이 없나? 이 주변에는 가게 같은 게 없었지? 곤란해 보이니 어쩔 수 없네. 저기 괜찮으세요? 놀래켜서 죄송해요.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저기
무섭게 해버렸나? 갑자기 말을 걸면 수상하긴 하지. 용건만 마치고 빨리 가야겠다. 괜찮으시면 이 우산 쓰실래요? 네? 우산이 없어서 곤란하신 거죠? 그럼 제 우산을 써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 여기랑 가깝거든요. 그래도 우산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만. 가버렸어. 설마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게다가 이 우산. 이름도 모르는 미녀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비를 맞으며 돌아간 날로부터 며칠 후,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드디어 찾았네요, 렌지님. 어? 감사 인사가 늦어져 죄송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얼마 전에... 네, 렌지님께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찾아다녔답니다. 찾았다니... 그보다 그 차는... 네. 하교하는 길에 여기로 온 거라서요. 아무리 봐도 부잣집 아가씨다. 게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어쩌면 아버지 회사랑 관련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하는 건 위험해. 여차면 내 정체가... 저기... 얘기라면 다른 곳에서 천천히 나누지 않을래요? 여기는 주목받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이동할까요? 차에 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사람이 타고 온 차에 탄 후 이동하면서 얘기하게 되었다.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코노의 마이카라고 해요. 정중히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미츠루기 렌지님. 아버님은 미츠루기 그룹의 대표이시죠? 역시 알고 계셨군요. 네. 그보다 렌지님은 제 이름을 듣고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코노에... 혹시 코노의 상사의 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코노의 상사의 대표세요. 코노의 상사... 우리 미츠루기 그룹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고 회사의 규모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론 코노의 상사는... 저기 렌지님?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렌지님께서 우산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우산을 드린 것뿐이니까요. 그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 꼭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괜찮으시면 다음에 정식으로 답례를 하게 해주지 않으실래요? 답례라면 지금... 이런 형태로 끝내면 실례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 집안에서 파티를 개최할 예정인데 부디 렌지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부모님께도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파티라... 그런데 초대받는 건 익숙하니까 그 자체는 상관없긴 한데 고작 우산을 빌려준 걸로 그렇게까지 은혜를 느낄 일인가? 집안끼리 교류가 있는 거라면 몰라도 우리랑 코노의 상사는 아무런 연도 없는데. 눈치채보니 나는 코노에 씨의 제안에 불신을 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내 과거 때문일 것이다. 안녕 렌지. 네 아버님의 활약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부디 인사하러 가고 싶구나. 아버님께 잘 전해드리겠니? 이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렌지, 부디 우리 회사 와도. 저기 미츠루기네 집안은 엄청 부자라면서. 아니... 미츠루기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 정도니까 말이야. 저기 다음에 나랑 데이트하자. 분명 대단한 곳에 데려가 주겠지? 그럼 다음은 나도. 이런 사람들 뿐이야. 매일 관심이 있는 건 우리 회사뿐, 아니
더 정확히는 돈이겠지. 아부를 떠는 사람밖에 없어서 이제 지쳤어. 실증나. 이렇게 그런 일만 이어지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정체를 숨기게 된 것이다. 아마 코노에 씨도 그런 속셈이겠지. 그게 아니면 굳이 우산을 빌려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아까 이름을 듣고 생각났어. 분명 코노의 상사는 요 몇 년간 실적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 뭔가 충격이야. 코노에 씨는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부자들은 다들 만만치 않구나. 저기 렌지님? 혹시 민폐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 소개한다는 것도 집안의 하락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나랑 가까워진 후에 거래나 지원을 바라겠지. 과거에 몇 번이나 비슷한 전개가 된 적이 있으니 싫어도 상상이 간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코노의 상사도 그럭저럭 큰 회사야. 앞으로 상황이 변해서 어떤 형태로든 연관될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낼 테니 참가하게 해주세요. 정말요? 기뻐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잘 피하면 괜찮겠지.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잘 대처하는 방법일 거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잘 대해두고 중요한 얘기는 잘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럼 당일은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으셔도 돼요. 학우분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하지만 그건... 제가 그래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게다가 저도 제법 편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존댓말은 그만둘게. 이러면 될까? 네, 앞으로도 부디 그렇게 대해주세요. 이것도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작전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날은 코노에 씨와 헤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코노에 집안이 주최하는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며 돌아가는 와중에 코노에 씨를 만났다. 부디 부모님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일을 말씀드리니까 부모님 모두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코노에 씨의 부모님께 인사하게 되었다. 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멋진 거예요. 역시 미츠루기 그룹의 자손분이라고 감탄했답니다. 미츠루기 그룹의 자손 말이지. 부디 이 일을 기회로 친밀히 지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딸과도 친하게 지내주면 기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야말로 또 초대해주세요. 친밀하게 딸과도라.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그런 거였구나. 그렇지만 이 낙담을 표정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적당히 말을 맞추며 그 자리를 웃어 넘겼다. 지난번에는 힘들었어. 뭐 그래도 이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렌지님, 안녕하세요. 코노에 씨? 왜 여기에... 차는... 지난번에 민폐인 것 같았으니 오늘은 걸어서 왔답니다. 이러면 민폐가 아니겠죠? 마음을 써준 거구나.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볼일이야? 네, 렌지님, 오늘은 저 데이트를 해주지 않으실래요? 데이트? 반가워 데이트라고 하는 게 정확할까요? 꼭 렌지님과 함께 외출하고 싶어서 오고 말았어요. 설마 방과 후에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되게 적극적이네. 그렇게까지 나랑 관계를 잇고 싶은 건가? 파티에 초대받은 날도 생각했지만 신기하네. 코노에 씨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다른 사람보다 충격이 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지금은 눈앞의 일을 생각해야지. 만약 지금 거절해도 앞으로도 여러 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빨리 코노에 씨의 속셈을 파악하고 대책을 생각하는 편이. 데이트라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지만 같이 외출하는 것 정도라면 괜찮아. 정말요? 나도 코노에 씨랑 좀 더 대화하고 싶으니까 마침 잘 됐네. 기뻐요. 그럼 바로 가요. 코노에 씨, 죄송해요. 싫으신가요? 아니 상관은 없는데 이유가 뭐든 이런 미인이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안 돼. 넘어가지 말자. 그 후 코노에 씨의 희망으로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선택한 작품은 로맨스 영화. 오늘 데이트를 신청한 건 당연히 나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설마 대화 금지인 장소에 올 줄이야. 조금 경계했는데 맥이 빠진 기분이다. 영화 재밌었네요. 화제가 된 만큼 좋은 작품이었어. 그 후 우리는 카페로 이동했다. 드디어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려나. 집안 얘기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는. 그러고 보니 렌지님은 학교에서는 카페에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전혀 본론에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네. 그보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생각했는데 코노에 씨는 계속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은 집안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 하지만 그럼 굳이 데이트를 신청할 이유가... 그 후 결국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났고 내가 대비했던 집안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도 집안일을 잊고 코노에 씨와의 시간을 즐겼고. 위험해.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 코노에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으니까 나도 평범하게 즐기긴 했지만 위험해. 방심하게 하려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여기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어. 코노에 씨, 슬슬 본론에 들어가 주지 않을래? 본론이요? 오늘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이유 말이야. 그냥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이유라니 그냥... 이유도 없이 신청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우연히 내가 도와주다가 만난 거긴 하지만 난 그저 우산을 빌려준 것뿐이야. 그것만으로 파티에 초대하고 부모님께 소개하고 데이트까지 신청하다니 누구든 이상하다고 생각할걸? 그건 다시 말해서 저에게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서로 입장이 있는 사이니까 라고 내가 말하자 코노에 씨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지? 계획이 들킬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자 코노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저는 아직 렌지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드디어 말할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게 나에게 몇 번이나 찾아온 이유라고 여겨도 될까? 네, 사실은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집안끼리의 연결을 제한하려나? 아니면 지원을 바라는 걸지도. 저는 렌지님을 사모하고 있답니다. 뭐? 렌지님께 한 명의 여성으로서 호의를 품고 있답니다. 오늘 데이트를 신청한 것도 그 렌지님과 함께 외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게 다야? 네, 제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아니 예상 밖이었다고 해야 하나? 그거 정말이야? 하지만 난 코노에 씨한테 우산을 빌려준 것뿐인데. 아니요, 렌지님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어렸을 적 어떤 파티장에서 렌지님이 말을 걸어주신 것이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은 익숙치 못한 장소나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속 외로웠거든요.
어렸을 때의 저는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 때에 렌지님께서 상냥히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울고 있는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날부터 렌지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답니다.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신 렌지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렌지님께 어울리는 여성이 되려고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 언젠가 제게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렌지님께 어필하자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서로 입장이 있는 사이죠. 제가 먼저 어필하는 것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렌지님께서 우연히 저를 도와주셔서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이 계속 가슴에 품어온 렌지님을 향한 마음을 전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 만남을 소중히 하고자 용기를 내어 렌지님께 어필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파티에 초대하거나 부모님을 소개한 건... 네, 부모님께 제가 좋아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보통 부모님께 소개하지 않나요? 그건 사귄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미안, 코너 씨. 나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코너 씨가 나에게 다가오는 건 집안끼리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아니꼽게 보고 있었어. 변명이 되겠지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경계를... 그러셨군요. 하지만 사과해야 하는 건 제 쪽이에요.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대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오해하는 건 당연해요. 사실은 빨리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셨군요. 제가 렌지님께 민폐를... 아니, 민폐라기보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히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다니. 저기 오늘 말씀드린 제 마음은 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신기해. 코노에 씨에게 속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엄청 안심이 돼. 생각해보면 계속 코노에 씨에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게 뭔가 슬펐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엄청 기뻐. 어쩌면 나는... 코노에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나를 미츠루기 그룹의 후계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닌 거지? 네, 물론이죠. 지방과는 상관없이 전 렌지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아니, 괜찮아. 코노에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건 믿을 수 있어. 난 안심했어. 코노에 씨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게다가 미츠루기의 후계자라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봐주는 게 기뻐. 집안일도 고려해야 하니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코노에 씨가 멋진 사람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 수 있었어. 렌지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주지 않을래? 오늘은 엄청 즐거웠으니까 좀 더 코노에 씨와 친해지고 싶어. 저여도 괜찮으신가요? 나도 오늘로 코노에 씨와 작별하는 건 슬프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대답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백해준 게 기뻤다는 건 정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정말 기뻐요. 지금은 그거만 돼요. 함께 지내며 렌지님께 제 좋은 모습을 잔뜩 어필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렌지님.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그 후 나는 마이카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고백받았을 때 느꼈던 것 이상으로 둘만의 시간을 기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설마 렌지님과의 결혼을 알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 일이 있긴 했지. 다시 만났을 땐 엄청난 오해도 있었고. 그렇네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에요. 그때의 오해가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렇네. 그럼 슬슬 갈까? 네, 렌지님. 앞으로도 영원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행복하게 해줄게, 마이카.